광화문에 26만 명이 몰립니다. 그런데 BTS는 이 공연으로 단 한 푼도 입장료를 받지 않아요. 무료 공연이거든요. 근데 이 공연 하나로 최소 3조 원이 움직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건지 지금부터 완전히 파헤쳐 드릴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아이돌 한 명이 어떻게 도시 전체 경제를 뒤흔드는지 그 구조가 완전히 이해되실 거예요. 2026년 3월 20일 방탄소년단이 정규 5집 아리랑을 발매했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3월 2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무료 컴백 공연을 열었습니다. 4년 만에 완전체 복귀예요. 멤버 7명이 군복무를 전부 마치고 처음으로 한 무대에 다 같이 선 거예요. 그것도 가장 한국적인 장소인 광화문에서요.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인지 숫자로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번 5집 아리랑은 정식 발매 전 선주문량이 이미 406만 장이에요. 1월에 예약 판매를 시작하자마자 단 일주일 만에 406만 장이 나간 거예요. 지금 2026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앨범이 BTS 5집인데 이게 정식 발매도 되기 전 선주문 수치예요. 증권가에서는 최종 판매량이 1000만 장을 돌파할 수도 있다고 봐요. K-팝 단일 앨범 역사상 최초의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월드 투어 규모도 한번 보세요. 4월부터 한국, 일본, 북미, 유럽 등 34개 도시에서 총 82회 공연이 예정돼 있어요. 북미와 유럽 41개 공연은 발표 며칠 만에 전석, 매진됐어요. 2019년 이후 7년 만에 월드 투어이고 역대 K-팝 최대 규모예요. 근데 앨범이 많이 팔리는 건 알겠는데 그게 어떻게 3조 원이 되는 건지 이게 궁금하시잖아요. BTS 수익 구조를 한번 완전히 분해해 볼게요. 크게 4가지 파이프라인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앨범이에요. 선주문 406만 장에 앨범 한 장 평균 가격이 약 2만 원이에요. 선주문만으로 이미 800억 원이 넘어요. 최종 1000만 장이 팔리면 앨범 매출만 2천억 원이에요. 두 번째는 콘서트 티켓이에요. 이번 월드 투어 82회 공연에 관객 1인당 평균 티켓 가격이 30만 원이에요. 1회 공연에 5만 명을 수용한다고 보면 1회당 티켓 매출이 150억 원이에요. 82회를 곱하면 티켓 수입만 1조 2천억 원이 넘어요. 세 번째가 굿즈예요. 이게 진짜 무시무시한 부분인데 콘서트에 온 팬 한 명이 평균 14만 원어치 굿즈를 사요. 티켓값 30만 원 내고 공연 보러 온 사람이 거기서 또 14만 원을 쓰는 거예요. 이번 투어 전체 모객 인원 600만 명에 1인당 14만 원을 곱하면 굿즈 매출만 8,400억 원이에요. 네 번째는 스트리밍과 광고예요. BTS는 스포티파이 기준으로 하이브 전체 스트리밍의 60%를 차지해요. 앨범 하나 나오면 글로벌 스트리밍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유튜브 광고 수익도 함께 터져요. 여기에 삼성, 현대, 루이비통 같은 글로벌 브랜드 광고 계약까지 더해지면 IBK 투자증권이 이 4가지를 합산해서 2조 9천억 원이라는 숫자를 공식 보고서로 발표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2조 9천억 원은 BTS와 하이브가 직접 버는 돈이에요. 실제 경제 효과는 이걸 훨씬 넘어요. 그 이유가 바로 팬이 가장 강력한 소비자이기 때문이에요. 미국 금융서비스 기업 브래드 파이낸셜이 분석한 데이터가 있는데요. 콘서트 외지 관람객은 티켓 가격의 3.4배를 여행과 관광에 추가로 지출한다고 해요. 티켓이 30만 원이면 그 사람이 여행, 숙박, 식사, 쇼핑에 쓰는 돈이 추가로 102만 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관광경제 분석기관 투어리즘 이코노믹스는 BTS에게는 이 평균치조차 적용이 안 된다고 했어요. BTS 팬들은 이 수치를 훨씬 뛰어넘고 파급력이 어느 정도일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고 했어요. 실제로 2021년 BTS 로스앤젤레스 콘서트 당시 전체 관람객의 72%가 LA 현지인이 아니라 타 지역과 해외에서 날아온 사람들이었어요. 콘서트 하나를 보기 위해 비행기 타고 호텔 잡고 며칠씩 머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LA에서 숙박비, 교통비, 식비, 쇼핑에 쓰는 돈이 그 도시 전체에 뿌려지는 거예요. 이게 BTS 경제 효과의 진짜 본체예요. 이게 지금 광화문에서 그대로 벌어지고 있어요. 구체적인 숫자를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먼저 호텔이에요. 광화문 일대 호텔 평균 객실 가격이 평소 대비 2배에서 4배로 뛰었어요. 4성급 호텔 기준으로 평소에 20만 원이던 방이 공연 당일에는 80만 원이에요. 1박에 80만 원이에요. 모텔급 숙소도 공연 당일 1박에 20만 원으로 올랐고
이게 성수기 수준을 뛰어넘어요. 숙박 예약 플랫폼 호텔스닷컴 데이터를 보면 BTS 광화문 공연이 공식 발표된 1월 20일 이후 3주간 서울 숙박 검색량이 85% 급증했어요. 그리고 전체 검색의 55% 이상이 3박 이상 숙박을 선택했어요. 하루 왔다 가는 게 아니라 공연 전후로 서울에 며칠씩 머문다는 거예요. 편의점도 대규모 준비에 돌입했어요. CU는 광화문 인근 점포의 주요 상품 재고를 평소 대비 100배 준비했어요. 100배예요. GS21은 돗자리 일회용 스마트폰 충전기, 핫팩 같은 야외 공연 필수품 물량을 대규모로 확보했어요. 면세점과 백화점도 난리가 났어요. 신세계 면세점 명동점 K-POP 특화 매장의 BTS 굿즈 매출이 공연 발표 이후 전주 대비 190% 증가했어요. 2배가 아니라 거의 3배예요. 롯데백화점은 19일부터 22일까지 명동의 일대를 아예 보라색 조명으로 물들이는 웰컴 라이트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신세계백화점은 공연 하루 전부터 본점에 BTS 5집 발매 기념 팝업 스토어를 열었어요. 광화문 일대 한 식당은 내부를 보라색 풍선과 BTS 포토카드로 꾸미고 특별 메뉴까지 준비했어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이번 광화문 공연 1회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최대 1조 2207억 원으로 추산했어요. 보면 한 번에 1조 2천억 원이에요. 이게 지금 오늘 광화문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여기서 테일러 스위프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테일러노믹스 들어보셨죠? 테일러 스위프트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진행한 에라스 투어가 미국 내에서만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7조 원의 경제 효과를 창출했어요. 공연 매출만 21억 달러, 약 3조 1,500억 원이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숫자냐면 일부 경제학자들이 테일러 스위프트 투어 하나가 미국 일부 도시의 GDP를 실제로 올렸다고 분석했을 정도예요. 이걸 테일러노믹스라고 불러요. 근데 지금 BTS가 이걸 뛰어넘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IBK 투자증권은 BTS 이번 컴백의 총 매출을 2조 9천억 원으로 추산했고 여기에 관광효과까지 더하면 3조 원을 가뿐히 넘는다고 봤어요. 그리고 BTS 팬덤, 아미와 테일러 팬덤, 스위프티는 공통점이 있어요. 충성도가 극도로 높고 연령대가 넓으며 소비 의지가 강하다는 거예요. 현대경제연구원은 BTS 활동의 연간 경제적 가치를 5조 6천억 원으로 추정한 바 있어요. 그리고 BTS가 데뷔 이후 10년간 창출한 총 경제 효과가 56조 원이에요. 이건 단순한 아이돌 그룹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의 경제 현상이에요. 이번 광화문 공연에는 또 하나의 거대한 기획이 숨어 있어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BTS 완전체 컴백 무대로 광화문을 직접 제안했다고 해요. 왜 하필 광화문이냐고요? 가요계 관계자들은 이 공연이 영국의 에비로드처럼 광화문을 글로벌 K-POP 성지로 만들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어요. 에비로드가 뭔지 아시죠? 영국 런던의 작은 골목인데 비틀스가 1969년 앨범 커버 사진 하나를 거기서 찍었어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수백만 명이 그 횡단보도를 직접 걷기 위해 런던을 찾아요. 앨범 커버 하나가 도시의 영구적인 관광 자산이 된 거예요. 광화문은 여기서 훨씬 더 강력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요. 조선 왕조의 역사가 살아있는 경복궁 앞이고 일제강점기의 아픔이 담긴 장소이며 촛불 집회로 민주주의를 지킨 광장이에요. 가장 한국적이면서 가장 역사적인 공간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K-POP 그룹이 컴백 무대를 여는 거예요. 여기에 넷플릭스가 이 공연을 전 세계에 생중계한다는 게 또 엄청난 포인트예요. 넷플릭스 가입자가 전 세계 3억 명이에요. 이 사람들이 광화문에서 펼쳐지는 BTS 공연을 집에서 보면서 광화문과 경복궁과 서울이라는 도시를 눈에 담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공연 중계가 아니라 한국 관광 광고가 전 세계에 무료로 나가는 거예요. 실제로 서울관광재단 대표는 이번 공연의 경제적 파급 효과만 조 단위에 달하는 메가 이벤트라고 공식적으로 표현했어요. 서주대 장수천 교수는 이 공연이 올림픽이나 월드컵보다 더 강력한 국가 브랜드 제고 이벤트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어요. 올림픽보다요? 여기까지 보셨으면 이제 큰 그림이 보이실 거예요. K-POP이 단순한 음악 산업이 아니라는 게 이해되시죠? BTS 하나로 어떤 산업들이 움직이는지 정리해 드릴게요. 가장 먼저 음악 산업이에요. 앨범 스트리밍, 유튜브 광고 수익이 직접 발생해요. 하이브는 2025년 연매출 2조 6,500억 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를 찍었고 BTS 완전체 복귀 효과로
2026년에는 매출이 4조 5,985억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IBK증권이 전망했어요. 그리고 공연 산업이 있어요. 82회 월드 투어가 전 세계 34개 도시에서 열리는데 도시마다 공연장, 인력 운영 수익이 생겨요. 다음은 관광 산업이에요. 아미가 공연을 보기 위해 비행기 타고 오면 항공사, 호텔, 식당, 택시, 관광지가 모두 수혜를 입어요. 그 다음은 뷰티와 유통이에요. K-팝 팬들이 한국에 오면 K-뷰티 제품을 사가요. 다이소, 올리브영, 면세점이 BTS 공연 직후마다 매출이 뛰어요. 편의점도 수혜예요. CU가 재고를 100배 준비한 게 단적인 예예요. 마지막으로 부동산이에요. BTS 공연 이후 광화문 일대 상권이 살아나고 임대료가 오르는 현상이 생겨요. 이게 단순한 공연 효과가 아니라 지역 경제 전반을 움직이는 구조예요. 이 모든 걸 합치면 현대경제연구원이 분석한 연간 경제적 가치 5조 6천억 원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BTS 10년간 누적 경제 효과 56조 원. 이건 대한항공 GDP 기여도에 맞먹는 수준이에요. 오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BTS는 노래를 파는 게 아니에요. 경험을 팔고 그 경험이 도시 전체를 움직여요. 무료 공연 하나가 3조 원을 만들어내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아이돌이 경제를 움직인다는 게 과장이 아니라 팩트예요. 이런 경제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도 우리 일상 속 경제 구조를 완전히 파헤쳐 드릴게요.